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전국 권역별 접종센터에서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들은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 3명 중 1명은 장기간 노동으로 무기력증을 호소했고요. 10명 중 7명은 우울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의료진뿐만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전선의 119 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중 4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코로나19 이송 업무 외에도 본 업무인 화재 진압, 홍보 활동 등을 하면서 업무 강도도 무척이나 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소방 공무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년법 폐지 논의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2부는 노무상담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 범죄가 늘면서 소년법 폐지 논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이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정이나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청소년 범죄와 촉법 소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큰 숙제가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촉법 소년과 소년법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제가 팀장님 오래 알고 지냈는데, 네. 팀장님 뵈면 참 좋은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학창 시절 좀 어떠셨어요? 저는 큰 말썽 안 부리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다녔습니다. 그랬군요. 네. 공부도 잘하고. 공부는 열심히 했죠. 예. 자, 오늘 다룰 내용 때문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10대 청소년 범죄 지난달 14일 대검찰청에서 범죄 분석 통계를 냈습니다. 소년 범죄 중에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도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소년법, 촉법 소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해만 지금 6건 이상 올라왔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한테도 범죄 처벌 수위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의정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올해 1월이었죠. 그 경전철에서 지하철에 노인을 폭행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가해자가 이제 2명인데 중학교 1학년, 만 13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법 안에 들어가는 나이였고 그 가해 학생 일행이 직접 촬영해서 올렸었죠, 영상을. 예. 그래서 한 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면서 심한 욕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옆자리 남성 노인과 시비 벌이고 욕설하는 장면들. 예. 이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에도 그 제주도에서 7명의 고등학생이 차량과 오토바이 10대를 훔쳐가지고 운전하고 절도하고 또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사건도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 훔쳐서 몰고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또 다른 차 훔쳐가지고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이고. 이 아이들의 유흥비다. 이거 사실은 유흥비라는 말 자체도 좀 맞지가 않는 건데 예. 어쨌든 차량과 함께 귀중품도 훔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10대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짚어주셨지만 2월 14일에 대검찰청이 범죄 분석 통계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예. 소년 범죄에서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까지 올라갔고 특히 이제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2009년에 1,574건에서 예. 2019년에 3,1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범죄도 66.1% 증가했고 협박 범죄도 13.5배 급증을 했는데 예. 나이만 어리지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무서워요. 어른들의 범죄와 예.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소년법을 없애자, 처벌을 강력하게 개정하자 등등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만 짚어보고 저희의 의견을 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소년법, 촉법 소년에 대한 법적 기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소년법이라는 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어떤 환경 조정, 예. 품행 교정, 이런 보호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예. 이제 소년법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적용이 되고 만 10세 미만은 그냥 범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부모님 오시면 이제 훈계 정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고, 예. 그리고 이제 촉법 소년이 10세에서 14세 미만인데 여기도 역시나 대부분 보호 처분이에요. 이제 19세 미만이 범죄 소년이 되는 건데 예. 여기선 이제 형벌이 주어지죠. 소년법 특례로 완화된 형이 선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년들이 벌이는 범죄에 대해서 예. 대부분이 아주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 네. 소년인데 지금 강력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 소년 저는 그 폐지보다는 좀 개정 쪽에다가 좀 힘을 싣고 있어요. 개정. 그러니까 나이를 좀 연령을 낮추자는 거죠. 지금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범죄 일어나는 것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이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 범죄 역시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연령을 뭐 한 3, 4살 정도 낮추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몇 세 정도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9학년, 4, 5, 6학년까지도 좀 적용이 될 수 있게 그 나이를 좀 한 4살 정도 어리게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한 만 10세 이상이면 네. 그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예, 요즘 우리 그 학생들이 발육 상태나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을 그냥 어린 나이로 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다. 저랑 뭐 거의 일치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4살 낮추자고 했고 최영진 아나운서 10세 이상으로 하자고 하니까 거의 그렇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 자, 오늘도 저와 전민기 팀장은 찬반 역할 분명하게 고지해주고 설정일 뿐 YTN 라디오 입장은 아니라는 점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면 한 14살인가요? 우리 전민기 팀장과 놀이터에서 밤에 마주쳤는데 시비를 걸어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아니 그게 솔직히 한 명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명이면 어떻게 3, 4명 정도 되면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발육 상태. 그 가끔씩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가 교복 입은 아이들 3, 4명 정도 좀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오던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도인데 이 정도 10대 청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안 됩니까? 아까 그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호제에 의한 감호 위탁, 그다음에 수강 명령하고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가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년 복지 시설에 위탁해서 이제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요양소,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이제 감호를 받게 되고 이런 10단계로 나뉘는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또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감호되는 것도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법이 지금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형사처분이 아니라 예. 다 이런 식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이 돼도 그 동기하고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인데 이것도 뭐 거의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험담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한 초등학생이 이 촉법소년에 해당이 돼가지고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족에게 인계가 됐고 재판도 일반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친구를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사람을 죽였는데.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소년법을 가지고 있고 네. 이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네.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 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중한 범죄에 들어가는 범죄의 경우에는 네. 성인과 좀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예. 범죄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 경범죄냐 중범죄냐 좀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같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 사실은 저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풀려났을 경우에는 또 저지를 그렇습니다. 위험성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될 그런 우려가 있다. 저도 예.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의견들도 오고 있는데 네. 124번님께서는 소년법 꼭 폐지해야 합니다. 범죄 종류가 성인 범죄인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만으로 소년법으로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촉법소년이란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감해요. 맞아요.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 처벌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예. SNS라든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있었어요. 예. 본인들이 알고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예.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온 걸 보고 저는 그때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괜찮아. 이런 예. 식의 반응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소년법 폐지하고 전민기 팀장님 공동 진행자 찬성한다고 슬라생 2시간 언제 늘리나요? 라고. 예. 1시간만 할 거고요. 저 혼자 할 겁니다. 저는 아무튼 이 시간대는 쭉 일주일이 비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저 혼자 할 거고요. 3928번님 폐지는 안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사춘기 때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행동을 하게 한 사회와 어른들도 책임을 나눠줘야 한다는 뜻에서 만 13세 정도로 개정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마지막 여쭤볼 텐데. 예. 자, 모든 범죄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가정의 불화나 그 학대가 비행 청소년 또 만들고 이게 범죄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죠. 예.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힘든 일을 겪게 되는구나를 보게 되면 예. 아이들에도 좀 교육적으로 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예. 이 사회정착에 실패한 소년이 전체 조사 대상 399명이 약 40%. 그러니까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남자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의 학대가 심할수록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가 있냐?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2520번님 초 5, 6학년만 돼도 나쁜 짓 다 알 나이입니다. 딸 가진 아빠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연령은 낮추고 벌은 강하게 라고 하셨고 4099번님 폐지가 답입니다. 나이가 책임을 면피해 주는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특히나 짧게 느껴지네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규제입니다만 때때로 규제 때문에 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쯤엔 심각한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 규제가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규제를 어떻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광주시 신동헌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광주시장 신동훈입니다. 예, 오전에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바쁘시지 않으세요? 예, 여러 가지 바쁘죠. 예, 예.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광주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그 광주시도 백신 접종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 3월 2일서부터 서남빛 요양병원서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제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373명 접종을 완료했고요. 예. 앞으로도 백신 공급 상황 및 중증 진행 위험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단계별 신속 안전한 접종으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시장님 보고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코로나19 또 방역 현장에서 오시느라고 예, 오늘 그 민방위 복장 그대로 오신 것 같아요? 민방위 복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는 전투복이라고 부릅니다. 예. 전투복이 예, 예. 대단히 바쁘실 텐데 다시 예.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 시장님도 접종 대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접종 대상인데 예. 저도 그 65세 이상에 포함돼 가지고 한 5월 정도에 접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앞서 그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규제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그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좀 억지 표현이죠. 사실 저희가 예. 표현하기 좀 거북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늘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은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 2,500만 수도권 시민들한테 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탓을 해왔거든요. 예. 이게 나라냐 뭐 이런 탓. 좀 환경부는 좀 과학적으로 우리 환경 정책을 좀 잘 좀 펴봐라. 예. 이런 탓으로 이렇게 일관해 왔고요. 그런 기간이 한 50년 돼 왔는데 늘 수도권 2,500만 시민들한테도 원망을 해왔습니다. 예. 쥐꾸락지만한 이런 조그만 예산 주면 부담금을 내면서 우리 시민들은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살 수만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탓을 좀 돌려서 돌파구의 한 시점이라도 좀 잡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원망을 좀 감사의 생각으로 좀 돌려서 우리가 좀 잘 앞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좀 모색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수도권 2,500만 명 주민들에 대한 좀 원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수도권 광주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먹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한강이라고 있잖아요. 예. 남한강은 저쪽 춘천 쪽에서 내려온 물이고요. 강원도. 북한강이죠, 거기가. 예. 그리고 남한강은 이제 충청북도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광주에서 지키고 있는 경안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합쳐서 이제 우리 수도권 시민들한테 경안천 예.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을 지키려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 시민들은 이제 실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광주는 우리 인근 지역에 뭐 여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예. 남양주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피해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중간에 퀴즈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 관한 문제로 준비했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 6에서 10% 인센티브를 받는 광주시 지역화폐 광주 사랑카드에는 양서류의 한 종류인 이것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토종의 이것의 서식지가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금개구리, 2번 황소개구리입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한 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힌트가 가능할까요? 예. 예. 제가 지금 그 질문 받고 예. 제 수첩에서 요걸 꺼냈습니다. 여기 카메라에 잘 보일진 잘 카메라에 몰라도. 좀 잡히나요? 예. 요건데 요걸 보시고 그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힌트가 아니고 시장님 거의 정답 주신 건데요? 아닙니다. 이거 맞히기 어렵습니다. 예. 금개구리일 수도 있고, 예. 뭐 청개구리일 수도 있고, 아, 그런가요? 또 뭐 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번 금개구리, 2번 황소개구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정답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수원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도권 주민들이 광주에서 이렇게 물을 얻어서 사용하는데 정작 광주시에 사는 시민들은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서울 인근에 이제 2,500만 수도권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50년간 이게 규제를 받아왔거든요. 예. 근데 집 한 채 이렇게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은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집 한 채 지어줘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옆에 집 한 채 지을 수 없고 50년 전에 화장실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실행당하는 예. 그거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갇혀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규제로 지켜온 자연 환경이 그 무엇보다 좀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말뜻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 보면은 예. 규제 때문에 생긴 이런 작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가 좀 잘 보존돼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장점으로 살려서 관광 광주를 만드는데 하나의 좀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서 낸 프로젝트가 길 프로젝트입니다. 길을 통해서 우리 광주를 좀 한번 새로운 역사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 프로젝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남한산성에서 천지남을 잇는 총 연장 121km 정도의 7개 코스의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백제 시대에서부터 통일시대 신라 시대에서부터 많은 역사 문화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전 세계인들한테 알려서 단 한 개밖에 없는 이 길 프로젝트를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님 지금까지 딱 듣고 많은 분들 궁금하시게 여기까지만 듣고요. 11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 관한 문제 준비했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 6에서 10% 인센티브를 받는 광주시 지역화폐 광주 사랑카드에는 양서류의 한 종류인 이것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토종 이것의 서식지가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1번 금개구리, 2번 황소개구리.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나 누구랑 말하니를 보내드립니다. 책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2부에서 광주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경기도 광주시 신동원 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에서는 규제가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규제를 어떻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계속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1부에서 길 프로젝트 말씀하시면서 예. 광주시는 그 올해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남한산성에서 천지남을 잇는 그 역사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남한산성이 좀 실례입니다만 광주시에 위치한 거였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에 하면은 성남시로 이렇게 알고 예. 있는데요. 예. 남한산성은 벌써 백제 시대서부터 광주의 땅입니다. 예.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제가 온조대왕 위패를 모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온조대왕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정말 남한산성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냥 남한산에 오시면은 서울야경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예. 오시면은 알겠지만은 종로 사거리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예.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겁니다. 예. 남한산성 순교 성지와 한국 천주교의 발생지인 천지암 성지를 잇는 또 순례길 조성이 포함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지금 남한산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남한산성은 천주교의 박해자들이 많이 예전에 1700년도에 기도를 하다가 예. 남한산에 끌려와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숫자가 한 300명 이상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곳 남한산성에서 천지남까지 있는 순례길을 우리는 이제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아직은 제목이 정해지질 않았습니다만은 마리아의 길 어떤 경우에는 또 광주 순례길 이런 제목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다가 알려져 있지만은 천지남은 대한민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올해로 242주년이 됐습니다. 242주년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광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실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실학을 연구에다가 그게 신앙으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예. 천주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산 정약용이나 정약전이 이런 형제들 또 이벽이 건철신이 이런 분들이 이거 천지남에서 이제 우리 천주교를 일으켰던 분들이죠. 예. 이런 사례는 경기도 광주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 우리 광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콘텐츠를 남한산성에서 천지남까지 연결해 보겠다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주민들 특히 좀 멀리 가지 마시고 광주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님 이제 슬슬 정답 발표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게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6817번님 황소 개구리죠.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는데 함께하면 유익한 방송 참 좋다고 하셨고 3352번님께서는 정답은 등개구리 4875번님 수고하십니다. 도개구리 1690번님은 와 어렵네요. 이런 개구리가 다 있다니 정답은 굴개구리라고 하셨는데 제 발음 문제인가요? 분명히 1번 금개구리, 2번 황소개구리라고 말씀을 보기를 드렸는데 등개구리, 도개구리, 굴개구리 다 나왔습니다. 자, 시장님 보기가 예. 1번 금개구리, 2번 황소개구리인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쉬운 건데 사실은 금개구리는 광주시의 멸종 2급종 파충류죠. 예. 파충류인데 지금 멸종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개구리와 함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식물들을 이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금개구리 보존센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정답은 금개구리가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금개구리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재밌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좀 시작이 되면서 마음속에 접어뒀던 여행에 대한 꿈이 조금은 현실로 다가왔는데 광주시의 이야기가 담긴 길을 걸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제도 자산이다. 앞으로도 잘 꾸려주셔서 코로나19 이후에 광주에서 만날 수 있길 좀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오늘 그 주제가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정말 규제가 우리 금개구리를 닮아서 광주 시민들한테 그 복을 내려다 줄 수 있는 금개구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천지남 순례길은 세계인이 찾는 그 관광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큰 기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저희도 규제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그 자랑스러운 광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앞으로 우리가 우리 광주 시민과 함께 미래 가치를 여는데 지금이 최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더 화합하고 단합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저도 코로나19 좀 종식이 되면 광주시 놀러 가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동헌 광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식약처가 준비되어 있군요. 자,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좀 헷갈렸네요. 자, 우리 옛 어른들이 오복을 이야기할 때 치아 건강이 들어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치아 건강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소홀해지기 쉬운 것 또한 치아 관리인데요. 오늘은 올바른 치약 선택, 가글제 등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놀라셨겠어요? 네. 제가 시작부터 노무 상담 연결하겠다고 그래서 네. 좀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 올바른 양치 습관은 치아 건강의 기본일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치질은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양치 횟수는 식사 횟수에 맞춘 것이어서 만약 야식을 먹는 등 하루에 3번 이상 식사를 한다면 예. 양치질도 이에 맞추어서 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양치질은 치약결을 따라서 위아래로 꼼꼼히 하고 음식물이 남아있기 쉬운 어금니는 더욱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예. 또한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 세균이 증식하거나 마모가 돼서 충치 제거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은 바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치약 선택도 중요할 텐데 치약도 의약품처럼 효과를 내는 성분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치약도 유효 성분에 따라 효능 효과가 다른데요. 예. 우선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은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또한 치태나 치석이 많은 분이라면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 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 피로인산 나트륨 성분의 치약은 치석 치태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잇몸 염증인 치은염이나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이 퍼진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 초산 토코페롤이나 염산 피리독신, 알란토인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다른데 치약도 올바른 사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치약 사용은 보통 어릴 때부터 배워온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되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 크기로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한 물은
묻히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 물을 안 묻히는 게 좋습니까? 네네. 이는 예. 치약에 있는 연마제가 뻑뻑한 상태로 닦아야 효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예. 요즘은 간편하게 개인 위생을 위해서 그 구중 청량제 사용도 많이 하시는데 사용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구중 청량제란 잘 아시는 것처럼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 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예. 흔히 가글이나 구강 청결제라고도 하죠. 무엇보다 사용 전에 제품 용기 포장에 기재된 용법과 용량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인 및 만 6세 이상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하루에 1회에서 2회 10에서 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각으로 뱉어냅니다. 또한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구중 청량제 사용 시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구중 청량제 중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서 예. 사용 직후에는 음주 측정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또한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분들도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사용 중 입안에 발진이나 자결감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두통이나 구역질이 생기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나 치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주 작은 그 어린아이들은 치약이나 구중 청량제 쓰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는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를 그냥 삼킬 수 있으므로 그렇죠. 네, 의약 외품 중에 구강 청결용 물 휴지가 있습니다. 예. 그 구강 청결용 물 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 등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참고로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를 아무 곳에 보관하는 경우에 어린이가 삼키는 사고가 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오늘 참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이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긴다고는 알고 계신데 담배나 탄산수, 커피 이런 음식도 그 치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나 탄산수, 커피 등은 치아에 영향을 주는데요. 예. 우선 흡연은 치아 착색을 일으키고 흡연 시 뜨거운 증기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흡연자보다 충치나 치주 질환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또 요즘 또 많이들 드시는 탄산수도 치아 표면 보호막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습관적으로 마시면 치아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커피의 경우에도 커피 속에 넣는 설탕, 생크림, 카라멜 등 당도가 높은 성분이 치아에부터 충치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당류가 들어있지 않은 커피라도 치아 표면을 누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셨다면 물로 입안을 헹구고 30분 정도 뒤에는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 노 시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소상공인을 포함해 690만 명이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밀렸다, 연차 못 쓰게 한다 등등 뭐든 좋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예. 노무사님을 너무 빨리 보고 싶은 나머지 식약처 걸 건너뛸 뻔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우리 집합 금지나 제한, 매출 감소, 일반 업종 세 가지로 나눈 분들에게 지급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됐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됐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 업종 중에 경영 위기 업종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그냥 1인 업체가 다수 업체를 운영했을 때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수 사업장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집합 제한에 해당되면 집합 제한에 해당되면서 매출 증가가 됐으면 이번 지원금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또 지원 유형과 금액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존 3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이제 5개 유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 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 시설이나 노래방에 아까 말씀드린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 이나 겨울 스포츠 시설에 400만 원. 집합 제한이 계속되고 있죠. 10시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에는 3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업종 중에서도 경영 위기 일반 업종이라고 해서 여행업이나 공연업에서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했다면 2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해왔듯이 매출 감소한 연매출 15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네. 그 지원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해가세자까지 해서 지난달 2월 25일까지 그 부가세 매출 20년 부가세 매출 신고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해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하셨으면 됩니다. 예. 네. 신규 창업자분들도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신규 창업자분들 지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신규 창업자시더라고 하더라도 지난 3차 때는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이고 12월에 어떤 우리 카드 매출이나 매출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직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신규 창업자들도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만 발표가 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부가세 매출 신고가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신규 창업자도 다 지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에게 한 곳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곳 운영하면 몇 %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이 된다고 제가 추가 들었는데요. 지원이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공동대표로 있어도 공동대표 1인만 신청하게 되고 한 사람이 다소 사업장 했을 때 한 곳의 사업장만 신청하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한 분이 2개 사업장 운영하면 150% 지급이 되는 거고요. 3개면 총 180%, 4개 이상이 지원되면 2배인 200%가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 대상이 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못해서 제도권에서 파악이 어려웠던 그 노점상에 대한 또 지원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금 가장 두텁게 보호한다고 하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도 조금 그래도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노점상이 약 한 4만 개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에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개수가.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되 사업자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거 전제로 하신다고 하면 4만 개의 그 소동안전 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자체에 파악된 거 관리되고 있는 게 4만 개인데 그러면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노점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지금 한시생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서 한 80만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역시 50만 원 한시생계 지원금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노점상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 노점상이라고 관리하고 있던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나 봐요. 그게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대구 고검을 방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속보인데요. 오늘 오전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의 표명이 관측되는 가운데 직접 오후 2시에 본인의 거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YTN 라디오에서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추진에 강력한 비판을 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은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3차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기존의 소득 감소한 특수형태 종사자분들하고 프리랜서 분들 지원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5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분들에게는 1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법인 택시 기사분들 받아오고 계셨는데요. 그렇죠. 이분들도 70만 원 추가 지원하게 되고 3차 때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나 학교 방과 후 교사분들한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둘둘 40번님께서는 보험 설계사도 해당이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보험 설계사분들도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이시면 여기에 해당돼요. 해당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18일 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제 본회의 국회 통과시킨다고 하는데요. 언론된 보도에 따르면은 4월 초쯤 계획하고 있다고 4월 합니다. 초요? 예. 네, 근데 기존에 보면 법인 택시기사분들이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한테는 그때쯤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4월 초쯤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가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요즘 갑자기 또 보이는 라디오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때문은 아니죠? 아니요. 그 전에 더 많았어요. 네. 오시기 전에. 알겠습니다. 네. 예. 노무사님 가만 보면 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어서. 0214번님. 30명 이상 사업자는 이번 해부터 공휴일 유급이라고 하던데요. 이번 설날 연휴처럼 토요일이 빨간 날이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라고 하셨나요? 네, 30일에서 이제 왜냐하면 토요일인 무급 휴일과 유급 휴일이 중복될 때는요. 이 무급 휴일로 적용해도 무급 휴무일로 적용해도 지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휴일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기업에서는 이 법정 공휴일 빨간 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 쉬지 못하는 날이었는데 이걸 추가로 쉬게 해주면 그 취지가 더 강한 거니까 휴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과 중복되는 부분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4636번님께서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개인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개인 택시 분들 역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에 해당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당되시면 100만 원 또 지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1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세부적인 업종이라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험사 교통사고 현장 조사 출동 일 하는 사람들은 4차 지원금 혜택을 못 받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보험회사하고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하셨으면 이번에 지원금은 또 근로자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어떤 특수형태 종사자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해왔던 우리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정말 오랜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을 하나 뺐습니다. 9023번님은 지난달에 학원
기업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될까요? 역시 그 창업에 관련된 그 문의 같습니다만. 그 1월에 개업하셨다는, 지난달이면 2월이네요. 개업하셨다는 건데요. 예. 지금 보면 기준이 작년 말 매출 감소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창업하신 분들, 신규 창업자라고 해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게 올해까지 2월까지 될지는 조금 구체적인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그 세부적인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노무사님 추후에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전해주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7923번님, 일주일에 12시간만 근무하는 사람인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도 3개월 이상, 그러니까 뭐 계속 일했던 게 예정돼 있거나 했다고 하시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직 전 24개월간 181일 이상 근로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뭐 권고사직이나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립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차차 좀 흐리고요.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할 것 같습니다. 10도 이상 보이면서 좀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제주도 쪽에서는 돌풍과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안전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